이럴 수는 없었다. 여기는 승우의 원룸. 작은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승우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의 표정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그려져 있었다. 벌써 3시간째 내일 발표해야 할 레포트를 시작도 못하고 있었다. 제목과 이름만 적어 놓은 상태에서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사실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승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며 수많은 자료를 모았고 그 자료들은 모두 중요한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이어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머리는 백지 상태였다. 처음 주제를 접한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주제는 현대 소설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 변화. 지난 20년 동안의 소설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 변화를 분석하는 레포트였다. 이 레포트는 단순한 학점 관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승우에게 있어 이 레포트는 자신의 진로와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사실 승우는 처음 국문과에 입학할 때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대학 입학 전 그가 쓴 소설들은 주변에서 호평을 받았고 그 호평 덕분에 소설가가 될 자신감도 넘쳤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문과에 진학할 정도로 꿈에 대한 열정도 강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에 입학했고 특히 국문과는 최고였다. 승우는 자신이 곧 유명 소설가로 우뚝 설 거라고 믿으며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이 술을 마시러 다니는 동안 승우는 원룸에 틀어박혀 글만 썼다. 물론 주희가 불러낼 때만은 예외였지만 그렇게 6개월, 1년,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승우의 글은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학교 내에서 열리는 백일장에도 여러 문학 공모전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반면 술을 마시던 동기들 중에서 글을 발표하고 상을 받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승우의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졌고 글을 쓸 의욕마저 꺾여갔다. 그때마다 주인은 넌 원래 작가가 될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며 비난했지만 승우는 반박하지 못했다. 작가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실패의 상처도 깊었다. 결국 승우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군대로 도피했다. 군대에서는 잠시나마 글쓰기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제대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글을 쓰는 능력은 더 퇴보했고 국문과에서의 자신의 위치도 어정쩡해졌다. 동기들은 졸업 후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했고 승우는 그저 불안하기만 했다. 주인은 승우가 군대에 있는 동안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며 자신을 자랑했지만 승우에게는 그저 무기력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3학년, 24살이 된 승우는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들려온 심각한 취업난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승우는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나갔다. 먼저 학점부터 관리해야 했다. 군대 가기 전의 학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요즘 취업 기준에는 한참 모자랐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 공부를 해야 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할지 몰라도 영어 실력은 기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별표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별표였다. 소설가의 꿈을 접었으니 그걸 대체할 직업을 찾아야 했다. 평범한 회사원이 될 수도 있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다. 국문과 전공을 살려 출판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승우는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때 주희가 한 레포트를 들고 찾아왔다. 아, 이거 예전에 내가 썼던 거 아니야. 응? 잠깐만. 그래, 내가 쓴 거 같아. 말 똑바로 해. 그럴 것 같... 그거야. 주희가 건넨 레포트는 승우가 1학년 때 썼던 평론이었다.
승우는 깜짝 놀랐다. 이 레포트가 어떻게 주희의 손에 있는지 의아했다. 주희는 과방에서 한 후배가 이 레포트를 보여주며 누가 쓴 것인지 물어봤다고 했다. 그 후배는 이 레포트를 족보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단다. 그게 왜 거기 있어? 이 멍청아, 족보지. 이게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서 그래? 신입생들도 너의 레포트를 보고 감탄하더라. 너 교수님한테도 엄청 칭찬받았잖아. 기억 안 나? 승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레포트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때는 관심도 없었지만 지금 보니 꽤나 깔끔하고 완성도가 높았다. 그리고 교수님이 칭찬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순간 승우는 자신의 길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주희야, 고맙다. 진짜 고마워. 승우는 기쁨에 주희를 끌어안았다. 물론 곧바로 주희에게 머리를 맞았지만 말이다. 그래도 승우는 기뻤다.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았다고 믿었다. 내일 발표는 자신이 다시 글쓰기로 돌아왔다는 신호탄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고 답답했다. 승우는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으아!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소리에 자신도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진 뒤였다.